3월 6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코로나19 금천구 상황입니다. 지난 3월 3일 금천구 확진자가 퇴원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74세의 중국인 여성으로 지난 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해 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의사 판단하에 증상이 없는 시점에서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해 모두 음성이 나오면 퇴원 조치와 함께 격리 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산동의 지벨리 산업단지 내에 직장을 다니는 노동자들의 확진 판정이 늘어남에 따라 구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발생한 광명시 확진자와 29일 발생한 영등포구 확진자가 가산동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9차 건물 내에 위치한 다른 직장이었습니다. 이어 3월 5일 고양시 확진자는 가산동의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3차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천구 보건당국은 해당 건물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요청했습니다. 금천 구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회, 주민자치회, 통장 등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능동적인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 주민자율방역단은 공원, 공공기관, 어린이집, 교회, 은행,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과 중국인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워 방역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하자는 주민들의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금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앞으로 꿈나래 어린이집 아이들이 손수 작성한 손편지와 함께 초코과자가 한가득 담겨있는 선물 바구니가 도착했습니다. 손편지에는 서툴지만 한자 한자 정성 들여 꾹꾹 눌러 쓴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동료 강사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손편지와 함께 간식 상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상점, 병원, 복지관, 학교 등에서도 간식거리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의사회에서도 금천구 선별진료소에 의료 인력을 파견해 환자 구분, 검체 채취 등 의료 봉사 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금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의료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 피해 하해 농가 지원을 위해 봄꽃 식재 시기를 앞당겨 조기 발주하고 작년보다 구매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구청사 앞 광장 화단과 원형 화분에 초하류 2,200본, 관목 200주를 식재했으며 3월 말부터 주요 공원 10개소에 꽃모 1만여 본을 추가 식재하고 시흥대로 버스 정류장 거리 화분 설치 및 주민 참여 공동체 정원 조성 등 본격적인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에 등교 시 제공받던 급식이 중단되어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은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휴관한 지역아동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아동급식기관은 행복도시락 배달 등으로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학이 추가 연기된 기간에도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하여 결식 아동이 없도록 급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는 개학 연기 및 아동급식 기간 휴관 등의 사유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동주민센터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1일 예정된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 경쟁 및 경력 경쟁 필기시험을 4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현 상황과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서울에 모여 응시한 점을 감안해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는 3월 중 별도 공지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천구의 전략 공천과 경선의 판단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월 21일 전략 후보 지역 요청을 한 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3월 4일 미래한국당 강성만과 민주당 인재영입 20호인 전 최기상 부장판사의 대결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 민주당 내 후보들은 외부 인사의 전략 공천은 주민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경선을 통한 후보 공천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3월 1일과 4일 금천구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공천심사위원회의 전략후보 지역 요청에 대해 민의의 소리를 묵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금천구에 경쟁력 있는 예비 후보들이 있음에도 전략공천이라는 형식 논리에 집착한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구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직영 전환으로 결정하면서 위원들에게 민원 현황을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금천구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통해 직영 전환을 논의했고 금천구청은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화들장 폐지, 쉼터, 열린 책방 등 주민 공간으로 개방 요구 61%, 커뮤니티 센터 철거 요구 31%, 위탁 운영 유지 8%라고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결과는 총 13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 현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민원 현황은 총 13건이지만 201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내용으로 구 홈페이지 4건, 공원 녹지과에 접수된 2건이며 나머지 4건은 네이버 주민카페의 민원이었습니다. 주민카페의 내용까지 민원으로 넣고 의견 수렴 결과라고 바꿔 제공한 것은 위원들의 판단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천구는 지난 3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적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금천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유지사업 공모, 국공유지 복합개발 사업,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천구가 운영 중인 유통합운영센터가 CCTV 모니터링으로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피의자 검거 등 지역 안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새벽 3시경 독산일동 분소 금천구청역 방향 육교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상습 바바리맨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시흥오동 은행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2월 28일 금천구청역 앞 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 절도 사건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25일 금천구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CCTV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판별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에는 학교 주변, 공원, 우본 지역 등 618곳에 방범 등 다목적용 CCTV 19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통합운영센터에는 금천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4명과 관제요원 6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80곳에 방범 CCTV 신규 설치 및 관제요원 보강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흥 일동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회계감사는 김영기 씨가, 사업감사로는 대명시장 안경중 상인회장이 진행한 이번 감사 보고서는 2019년도 시흥 일동 주민자치의 사업계획과 세출사항 서류를 검토해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을 단지를 모집합니다. 금천구는 110개의 의무관리 대상 및 20세대 이상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6개 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2개 사업을 진행할 단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하게 되며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나 재난안전물 시설 보수,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은 우선순위입니다. 신청은 4월 2일까지 금천구청 주택가로 하면 됩니다. 2020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경로당 현대화 프로젝트의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경로당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물리치료 기기 등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프로젝트로 사업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신청 기간은 3월 9일에서 13일까지며 금천구 관내 복지시설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문의는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하시면 됩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제로페이 첫 결제 고객에 한해 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을 페이백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결제되는 제로페이는 따릉이, 가맹 음식점 등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코디네이터 채용 접수 기간을 3월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기본급은 시간당 1,310원으로 주 5일에 일일 6시간 일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 1번가에서 2020년 리빙넷 사회혁신 실험을 공모합니다. 생활의 실험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빙넷 사업은 금천구의 각종 난제를 시민이 직접 사회실험으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3개인의 단체가 선정되며 사업기간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주제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 2가지로 지정주제는 쓰레기, 재활용 등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모든 실험이고 자율주제는 분야 제한 없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실험입니다. 접수는 3월 11일까지 마을 자치과로 하면 되고 금천구 소재나 금천구를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시 공론장을 필수로 개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입 폐지 수입량 증대 및 국내 폐지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민간 수거업체의 폐지류 수거 거부 및 관내 폐지류 배출량 급증에 따라 수거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폐지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폐지류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한 환경부의 종이류 분리 배출 강화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골판지, 신문, 책자류, 우유팩 등은 테이프, 이물질, 다른 재질을 반드시 제거 후 펼쳐서 별도 배출해야 합니다. 종이류로 배출되면 안 되는 품목은 영수증, 택배 전표, 코팅지, 폐유지, 오염된 종이, 벽지, 부직포 등이며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금천 친환경 주말농장을 분양합니다. 농장 위치는 강명시 소재로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는 도심 내 악취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유수지 악취 저감 기본계획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52개 유수지 중 악취가 취약한 금천구 가산 2 유수지를 포함해 총 23곳을 선정, 악취를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합니다. 유수지는 비가 많이 내릴 시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로 유수지 악취 발생 원인은 도로수의 오염 하수가 흘러 하수 처리장까지 가는 관의 연결 지점에서 발생 확산되며 강우시 유수지 내에 쌓인 생활 배출 누적된 오염물인 비점 오염 원인의 퇴적물에 의해 발생합니다. 유수지 악취 저감 기본계획 용역은 올해 3월에 착수해 2021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유수지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및 시설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빈 주차장을 공유하고 부가 수입도 얻는 실시간 주차 공유 서비스 확대를 본격화합니다. IoT 기반 실시간 주차 공유는 그린파킹 주차면 바닥에 부착된 IoT 센서가 차량 유무에 감지해 이용자에게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비어있는 시간을 공유해 부가 수입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용자는 서울시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내 주변 공유 주차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동된 민간 주차 공유 앱을 통해 주차면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센서 설치비 등 지원 금액이 기존 900만 원에서 9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평생 대소변 흡수 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구입비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총 1,200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사업은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매월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당초 만 5세 이상, 만 34세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만 3세 이상, 만 44세 이하로 확대해 지원받는 인원도 작년 694명에서
올 한 해 1,200명으로 확대됩니다. 주소지 인근 장애인 복지관 또는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협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업무에 대한 불안감, 예상치 못한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위협, 특정 분야 업무 집중으로 인한 과로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들이 최근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심리 상담을 5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직종의 노동자로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방문학습지 교사, 돌봄, 가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선 집중적인 관리를 펼치며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등 불편을 덜기 위해서 상담은 방문이 아닌 전화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02-722-2525로 전화 상담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2020 3월 3일부터 버스 정류소 승차대 4,081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집중 방역 소독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감염 시작 단계부터 차고지 방역과 시내, 마을버스 내부 손잡이, 의자, 기둥 등 승객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대해 1일 4에서 6회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건강 및 사회적 관계망 등 취약 어르신 가정의 움직임 및 온도, 습도, 조도 등을 감지하는 환경 데이터 수집 센서 기기를 설치, 감지된 데이터를 각 수행기관의 상황판과 담당 생활지원사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활동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온도, 습도, 조도 등의 이상 징후가 의심될 경우 담당 생활지원사가 즉시 어르신 가정에 연락 및 방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긴급 조치를 합니다. 더불어 청각장애로 인해 전화 안부 확인이 어렵거나 자발적 운둔 및 우울증으로 방문 확인을 꺼려 건강안전관리가 어려웠던 고위험 호르몬 어르신도 실시간 움직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독거 어르신 안전 건강관리 솔루션 사업을 통하여 취약 어르신들의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기기 보급을 확대, 2020년까지 12,500대를 설치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진수, 박세솜,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